내 이름은 스칼렛입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잊어버리고 싶은 만큼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과거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은 20대 후반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점점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꼈어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사랑의 눈이 뭔지도 모르겠네요. 저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괜찮아 보이는 지점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마음을 물었습니다. 동료 아니 좋은 사람이라면 저를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실제로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했습니다. 변호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직업이기도 한데 그와 같은 사람의 여자친구가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월해서 친구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스칼렛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라이언이에요. 그렇게 처음 만났어요. 라이언에 대한 첫인상은 진지하고 좋은 청년이라는 거였어요. 당신이 들었을 수도 있듯이 당신이 남자친구로 원할 만한 유형의 남자.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겁이 납니다. 아,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제가 약속하는 방식은 제가 항상 격식을 차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농담을 너무 많이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이 우리 친구의 말을 꽤 자주 들었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종종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대화에 어울리지 않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은 교육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라이언 고마워요. 가족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에 갈 수 없었어요. 직장에 입사하고 누군가가 내 이력서에서 중학교를 내가 가장 잘 이수한 교육으로 볼 때마다 판단의 계단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항상 친절하지는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라이언은 나를 진심으로 만드는 그 듣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라이언은 대화하기 쉬웠고 토론할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고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와 함께 대화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늦었어요. 택시를 이용하시겠어요? 네, 그게 제 계획이었는데 돈을 지불해 주세요. 아, 그거 정말 친절하지만 오늘 막 만났으니까 바로 저를 다시 만나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밤 택시비를 제가 부담한다면 저와 또 다른 데이트를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거절하다 보니 마치 방송에서 튀어나온 듯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설렜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설렘을 느꼈고 그게 사랑의 시작인 줄 착각하고 점점 더 만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경우 회의를 시작한 사람은 라이언이었습니다. 라이언이 나를 좋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인지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완벽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인기 브랜드 목걸이 아닌가요? 내 영업사원이 추천한 거예요. 완벽할 것 같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기쁘네요. 마음에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우리는 어찌 보면 이상형이었어요. 직업상 변호사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큼 착한 성격의 하루. 종일 돈을 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선물도 놓치지 않고 주는 그런 커플이 다들 부러움을 표출하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좀 자만했을지도 모르겠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신혼여행을 즐기지도 못한 채 이 결혼이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이언, 오늘 밤 또 늦을 건가요? 우리 오늘 밤 회사 모임이 있어요. 기다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혼이에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랐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아르바이트로 직장을 그만뒀으니 우리 수입이 타격을 입은 건 당연한 일이죠. 더 열심히 해야지. 정말 고맙고 불평하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결혼하고 나서야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남편의 변호사 수입이 높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새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고 대화하기 쉬웠지만 시간이 더 많아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공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이언과의 이 일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라이언이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곤 했고 무엇이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나는 그 주위의 달걀 껍질 위를 걷기 시작했고 돌아보며 그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결혼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실일 리가 없었어. 라이언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어. 라이언, 언제 저녁 먹으러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저녁 먹으러 갈래? 좀 쉬세요. 매일 밤 상사와 술을 마시고 있어요. 쉬는 날엔 쉬고 싶은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맨날 집에 갇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내 변덕에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이제 변덕스러워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난 단지 너랑 데이트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다 이기적이야. 짜증나.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연애할 때 밥 먹으러 나가고 여기저기 잘 다녀왔잖아. 연애할 땐 상대방 망쳐야지. 그렇지. 방금 뭐라고 했어? 이미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들었어?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인데 내가 말한 대로 해주는 않으면 충분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당신이 쉬운 직업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행복한 집을 짓는 게 내 문제인 것 같아. 난 그런 건 안 좋아. 라이언이 그 말을 듣고 무시하며 손을 흔들며 이렇게 말했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 난 줄곧 라이언에게 속았어. 나도 잘못했는데 너무했다. 결혼하고 바로 이혼하자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친구나 부모님께 상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았으니 쉽게 끝낼 수는 없지. 난 용기가 없어서 라이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어. 라이언,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이제서야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환멸을 느끼네. 내 실망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아이가 없어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혼을 원해요. 예, 그렇군요. 웃기네요. 당신은 내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이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잘 살 계획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친구나 부모님한테도 의논하지 말라고. 이혼하면 정말 갈 데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하인 취급을 받는 게 훨씬 더 나쁘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제발 이혼하자. 난 못해. 그리고 하지. 더 이상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괜찮아. 이혼하자. 하지만 결국 나에게 돌아올 사람은 너란 걸 기억해. 나는 변호사야. 라이언은 나를 당신은 쓸모없고 쓸모없는 여자라고 욕했지만 나는 화를 냈다. 이를 견디며 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습니다. 라이언은 확실히 요점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후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 친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이언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차갑고 이혼 서류 다 쓴 순간 나가라. 이제 너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를 쫓아냈다. 내 소지품이 얼마 없어서 서둘러 짐을 꾸렸고 다음 날은 마치 집에서 쫓겨나서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멍하니 걸었다. 다행히 밖은 아직 날이 밝았어. 내일 일이 있어서 근처 호텔을 찾아야겠어. 걸으면서 생각했어. 야, 스칼렛, 너 무방비한 거구나. 뒤돌아봤어.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안나를 보기 위해. 안나가 내 결혼식에서 친구들을 대신해 연설을 했다고 했다. 당신 남편이 당신 얼굴 표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내 짐작은 맞았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그냥 직감적으로 라이언이 그 사람에 관한 뭔가가 항상 나에게 이상해 보였기 때문에 꺾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해서 말했어야 했어. 아니,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들었더라도 듣지 않았을 텐데 내 말이 맞을지도 몰라. 고마워 안나. 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기분이 좀 좋아져서 기쁘다. 그 말을 듣고 싶지만 마음속에 더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 밤은 제 집에 묵으세요. 급하게 떠난 것 같군요. 달리 갈 곳도 없는 것 같군요. 오른쪽 당신은 항상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나. 안나의 친절함. 또 울고 울어. 알았어. 그녀의 놀림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고 결국 나는 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안나가 그녀의 집에 머무는 동안 내 등을 비비는 동안 나 자신도 울었다.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물론 나는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 감정은 정리됐어. 난 부모님에게 이혼에 대해 말할 계획이었는데 안나, 넌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내가 여기 있어도 정말 괜찮은 거야. 아, 괜찮아. 우리 사실 이혼했어. 당신이 결혼했는데 왜 안 했어? 너랑 축하하고 싶다고 말해줬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고 솔직히 축하할 분위기가 별로 없었어. 솔직히 너무 안타깝고 역시 결국 우리는 이혼하게 됐어. 어쨌거나 차라리 너를 만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아래 당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는데 솔직히 이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동의를 거부해서 지금 공식화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법적 싸움 중이신가요? 그럼 친절하시죠.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건 끔찍하다 상호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확신하지 못해 질질 끌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의 변호사는 매 순간 꽤 능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호사를 다시 잃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끔찍해요. 어쨌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예, 어떻게든 애너를 돕고 아마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중간에 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타이먹 처음에는 그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싶었는데 놀랍게도 발전하면서 법학 공부가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렘이 즐거웠고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 서 있는 건 전 남편 라이언. 별로 안 놀랐는데 라이언이 나를 보고 충격받은 표정이야. 잠깐 뭐야, 왜 여기 있어? 난 안나 친구야. 당신이 그 친구 재미있을까봐 걱정해서 왔어요. 라이언이 저를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안나 표정 어두워졌지만 나는 한눈에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처럼 고등학교 중퇴자가 여기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법원은 실제로 당신의 장면이 아니죠. 하지만 아마도 고소를 당해서 그것에 대해 오늘은 말하지 말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내 변호를 위해. 그리고 난 당신을 믿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막대한 수수료를 기대할 것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포기한 사건인 것 같아서 라이언은 투박하게 웃으며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저는 블레이크 안나의 남편이고 그의 아내 안나입니다. 이제 이 이혼으로 이어진 이유와 상황에 대해 논의합시다. 블레이크 씨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엄숙한 중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변호사의 평판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라이언의 기술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반박을 공식화할 수 없었고 의뢰인 측 애너조차도 눈에 띄게 땀을 흘리고 있었고 우리 측 논쟁을 마무리하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면 안나가 우리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공평해 보입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안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신뢰합니다. 라이언이 땀을 흘리며 말하려던 순간 안나가 자신있게 손을 들고 놀랐습니다. 라이언이 들고 있던 손수건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재판 중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 변호사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요. 법적으로 재판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즉시 후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예, 잠깐만요. 여기서 라이언 선생님 대신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제 친구에게 스칼렛이라는 길일은 학생에게 나를 대표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스칼렛이 법대생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더 중요하게는 그녀가 재판장님, 좋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의가 없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흥미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며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길일은 학생이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확신하는 거의 조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상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스칼렛에게 인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대생이 그 자리를 맡는 것은 고등학교 중퇴는 물론이고 이미 특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정확히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백합니다. 재판장님, 이 재판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저 여자는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등학교 중퇴자입니까? 중요한 지성인 그녀가 이 법정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수입니다. 그것은 다소 심각한 비난입니다. 사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로스쿨 중 한 곳에 등록하여 동료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실히 변호사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 학력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여자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인류 학생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에마어 라이언.
이해 없으시면 사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철의 명령을 받은 라이언은 한동안 항의했지만 결국 판사의 환심을 샀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반박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그는 학생이 변호인 역할을 맡을 때 법정을 떠났습니다. 후계자 필요하지만 판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판사는 실제로 저에게 이 직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법학도로서의 저의 잠재력을 인정하여 자랑하지 않았지만 저는 법률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법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너를 돕고 싶은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애너가 저를 변호사로 선택하고 판사가 제 신분을 밝혔을 때 제 마음의 일부는 라이언보다 더 나은 변호사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좌절감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즉시 라이언을 안고 있었는데 그가 법정을 떠날 때 그 사람의 모습은 더 작아 보였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조종당했다고 생각했고 나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당면한 일에 집중해야 했고 결국 우리는 재판에서 승리했고 애너는 나는 놀랍게도 변호사가 된 것이 나의 진정한 소명이 애너라고 느꼈고 우리의 승리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밤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법대생이 노련한 변호사를 물리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나의 교육 배경은 당신의 꿈이 교육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를 속인 라이언도 뉴스에 나와 불명예스러운 변호사로 묘사되어 나를 소개하는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로펌에서 불가피하게 해고되었고 대중의 몰락으로 어느 날 새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라이언이 스칼렛한테 연락해서 내가 틀려서 사과하는데 언론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을 나쁘게 말한 것은 오해였다고 오해했다고 말해주세요. 어째서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